이번에는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소트는 많이 알려져 있고 비교적 쉬운 알고리즘에 속하기 때문에 이 머지 소트 알고리즘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머지 오퍼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머지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한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탑다운 어프로치하고 보텀 어프로치 두 가지를 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머지 소트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개선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구현도 해보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쓰이는 곳, 많이 나올 만한 것들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머지 오퍼레이션과 머지 소트 과정을 그대로 자료 구조로 만들면 재밌는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그먼트 트리하고 머지 과정, 머지 소트를 해가는 과정을 결합한 거예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머지 소트 트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머지 소트 트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모든 유튜브 영상들은 제 깃허브에 가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머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소트의 기본이 되는 과정이죠.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합쳐서 큰 하나의 배열로 만드는 거. 이 과정이 머지 동작이 되겠죠. 이 세 개의 배열은 각각 독립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인풋 배열에서 아웃풋 배열로 머지를 하는 과정이 될 텐데 인1과 인2에서 각각 맨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가면서 작은 놈을 계속 아웃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는 I, J. 그래서 I는 0, J도 0.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인1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값이 작을 테니까 이 값이 1로 들어갈 거고요. 맨 처음에 넣을 거고 I는 여기로 증가하는 거고 J는 그대로죠 여기.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겠죠. 그랬더니 2가 더 작으니까 2를 집어넣고 I는 증가하겠네요. 이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랬더니 3이 더 작으니까 3을 집어넣고 이 J는 한 칸 이동하는 거죠. 여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서 7과 5를 비교해서 5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얘도 한 칸 증가하고 J도 한 칸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아웃풋 배열이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룹을 돌면서 i와 j가 가리키는 위치. 그러니까 i는 in1의 배열을 가리키고 있고 j는 in2의 배열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더 작은지 큰지를 비교하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j든 i든 둘 중에 하나는 밖으로 벗어나겠죠. 그죠? j가 벗어날 수도 있고 i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룹은 끝나는 겁니다. 만일에 이 룹을 빠져나온다면 어느 한쪽인가는 끝난 상태일 거예요. 배열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 그죠? 예를 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i가 먼저 끝나겠네요. i가 먼저 끝나고 j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겠죠. j는 아직 12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활성화돼서 j가 가리키고 있는 뒷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 코드를 i가 끝났는지 j가 끝났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게 동작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두 개의 룹을 다 돌도록 해놨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돌지 않게 돼요. 이 앞에다가 if 조건 같은 걸 또 넣을 수도 있어요. i는 뭐 n1보다 작을 때만 이 룹을 돌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룹 자체가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while 룹을 두 개로 나란히 놔가지고 알아서 하나는 동작하고 하나는 동작하지 않도록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만드는 코드가 될 거고요. 이 이상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사실 머지 동작이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열에서 정렬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걸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스 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독립된 두 개의 배열을 머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의 배열 안에서 두 개의 조각, 그러니까 인접한 두 개의 이 세그먼트들이 각각은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정렬된 두 개의 조각을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스 머지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속한 곳을 합쳐가지고 자기가 속한 곳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스 머지를 하려면은 여분의 메모리가 꼭 있어야 돼요.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분의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 얘가 J가 되겠죠. 맨 처음에는 I와 J가 가리키는 위치를 보니까 I가 작으니까 I는 그냥 증가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도 I가 작으니까 증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J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더 작기 때문에 이곳으로 J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덮어져야 돼요. 3이 되겠죠. J가 가리키고 있던 3을 I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다가 덮어 쓰는 순간에 I가 가리키고 있던 원래 값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 값들이 손상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머지를 할 수가 없죠. 손상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7만 어딘가에 이렇게 살짝 저장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 위치도 마찬가지로 J가 크기 때문에 또 여기를 덮어 쓰게 돼요. J는 여기겠죠. 5가 이렇게 덮어 쓰게 돼요. 그러면 이 8도 또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돼요. 결국엔 여분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변수 하나에다가 값을 저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안 되고, 거의 이 배열의 크기만한 여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복사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 여분의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체 배열을 어딘가에다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두 개가 독립된 배열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두 개를 머지를 다른 메모리에다가 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원래 이 A라는 배열에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이 배열을 어딘가에 복사를 해놓고 복사된 배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독립된 배열로 생각해가지고 원래 있는 배열에다가 머지를 해오는 과정. 이렇게 하면 A라는 배열이 오히려 아웃풋 배열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 복사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복사하는 방법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복사하는 이유는 복사를 하지 않고는, 또는 여분의 메모리를 쓰지 않고는 어느 한쪽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둘 다를 복사하지 말고 어느 한쪽만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두 개를 머지를 해서 원래 오리지널 배열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A와 A가 따로 있으니까 독립된 배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면 J라고 하고 여기가 I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더 작은 놈 2를 여기다 쓰고, J는 여기 증가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했더니 더 작은 애 2가 들어오고, 그 다음 J는 여기로 증가하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3이 작으니까 3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머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뒷부분을 복사했기 때문에 뒤쪽에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처럼 작은 값들로 앞부분부터 채우는 방법은 덮어쓰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방법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겠죠. I는 여기, J는 여기를 놓고 둘 중에 큰 놈을 여기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놈이 13이 오고, 그 다음에 J는 여기로 가고, 둘 중에 12가 더 크니까 12가 오고, 둘 중에 더 큰 놈은 11이니까 11이 여기로 오고, I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더 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뒤쪽부터 계속 채워오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어느 순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I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앞부분부터 정렬된 배열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I와 이 정렬된 배열의 그 다음 값을 쓸 위치가 만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죠. I가 이렇게 줄어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정렬된 값이 들어갈 위치도 계속 아래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둘이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요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복사하는 방법만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머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K라고 하고, 원래 배열에서 뒷부분을 I, 새로 복사된 배열 옥스를 J가 가리키고 있어요. I가 가리키는 것과 J가 가리키는 것, 이 둘 중에 더 작은 놈을 K가 가리키는 곳에다 덮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 과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쭉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 K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고 I와 J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J가 가리키는 게 더 작네요. 그러면 여기가 11이 오고 K는 증가를 하고 I는 그대로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K와 I가 만납니다.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J는 이미 밖으로 나가버려요. 만일에 I가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K와 I가 만나는 순간이 되면은 J는 이미 무조건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K가 처리한 양을 우리 대문자 K라고 표현할게요. I가 표현한 이 뒷부분 남은 양,
이 남은 양을 대문자 i라고 표현하고 j가 처리해야 될 이 뒷부분 j라고 하면 이 i와 j와 k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오리지널 배열 크기가 나와야 돼요. 이 원래 오리지널 배열 크기 n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n이 되는 거예요. 머지된 이 양, 또 i가 남은 양, j가 남은 양, 이 세 개를 더하면 무조건 n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k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i 양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미 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n이 돼버렸어요. k와 i가 만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j는 이미 없어요. 가리킬 곳이. 그래서 k와 i가 만나면 더 이상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끝내버려도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위치에다가 값을 덮어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j가 밖으로 벗어나면 더 이상 머지 동작은 안 일어나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j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j의 내용을 뒷부분에다가 무조건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i는 끝났으니까. 코드로 구현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을 일단 복사를 해요. 템퍼러리 배열을 옥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미드는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미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미드. 로우에서 미드까지의 값들을 옥스 배열에다가 일단 복사를 해놔요. 그 다음에 i는 미드 플러스 1, 여기가 i가 되는 거죠. j는 옥스에서 0, 이 두 개로 놓고 k는 여기 로우로 놓고 오리지널 배열에서 머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i가 끝나거나 여기가 하이예요. 여기가 하이. i가 하이 밖으로 벗어나거나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i가. 또는 j가 여기로 벗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룹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j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으면 복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j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끝내버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j가 아직 끝부분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남은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인풋으로 주어졌던 앞부분, 뒷부분을 합쳐서 정렬이 된 거죠. 이 과정을 인플레이스 머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뒷부분을 복사하는 경우라면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실제로 리트 코드에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런 게 인터뷰에서 나왔었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스1과 넘스2가 있는데 넘스1과 넘스2를 머지를 해가지고 넘스1을 업데이트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넘스1의 별의 크기가 사실은 넘스2까지를 머지를 해가지고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뒤쪽을 복사한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스1과 넘스2를 머지를 해가지고 넘스1을 업데이트 하는데 결국 뒷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뒷부분부터 채워가지고 앞으로 오면서 두 개를 머지를 해서 넘스1에다가 머지된 형태를 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스2를 우리가 옥스 배열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는 m과 n에다가 빼기 1이겠죠. 여기 맨 뒷부분. 그 다음에 넘스1의 배열을 i로 가리킬게요. i는 그러면 n-1이 되겠네요. 맨 뒷부분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j는 넘스2의 맨 뒷부분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n-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i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벗어난다는 게 0보다 작아지는 인덱스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j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때만 이 룹을 돌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넘스1의 i가 넘스2의 j보다 크다면 넘스1의 k번째 위치에다가 넘스1의 i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대입하고 둘 다 앞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k 위치에다가 넘스2의 j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값을 넘스1의 k번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내용이 있겠죠. 남은 내용. 만일에 넘스2에서 이 앞부분에 남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복사해야 되겠죠. 만일에 넘스1에서 앞부분에 남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넘스2는 이미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니까 넘스1에 남아있는 내용은 어차피 자기 자신한테 업데이트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스2의 값이 남아있을 때만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j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동작하네요.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머지 소트를 위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머지 오퍼레이션을 다뤘어요. 이번에 배운 머지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머지 소트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머지 소트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